네, 회원님들 반갑습니다. CS 메스트입니다. 7월 20일 수요일 아침 시황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덧 7월의 3분의 2가 이제 지나갑니다. 이제 2분기 실적이 본격적으로 이제 나올 건데 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를 하고 가주셔야 되겠고요. 어제도 뭐 장 끝나고 종목들의 실적들이 이제 오픈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실적이 나오지 않는 종목들도 있는데요. 이러한 기업들은 8월 중순 이후 8월 15일까지 반기 보고서를 제출하는 제출 기한이기 때문에 뭐 그때 재무제표를 통해서 우리가 실적을 확인하시면 되겠다라는 점이고, 이전에 잠정 실적 발표를 하는 기업들은 좀 실적 정도는 체크를 하시고요. 우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측면으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라는 부분들 기대감도 있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좀 우려감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시장에 대해서 확실한 수치를 지금 예상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예상보다가는 못 나왔을 때 실적이 좀 부진했을 때에 주가는 약해지는 것들을 우리가 좀 감안을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봤을 때는요, 지금 종목들을 접근을 할 때에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접근을 해가지고 좀 보유를 하고 가는 상황에서 실적 발표가 나와가지고 실적이 좀 좋지 않게 나와가지고 주가가 하방으로 가버린다 그러면은 그것이 회복되는 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염두에 두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들어갈 거면 실적이라는 부분을 좀 더 생각하고 접근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접근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리스크가 많이 따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적에 영향을 받지 않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다지 크게 실적이 받지 않거나 아니면 뭐 실적이 좋을 것 같다, 회복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없었다는 것들은 상관없습니다만은 아니고서는 뭐 실적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외면하고는 갈 수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확실히 체크하고 가는 습관을 좀 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일 국내 시장 코스피 소폭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소폭 상승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외국인들은 매수세는 지속적으로 들어왔었던 코스피였고요. 개인들은 코스피에서 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들은 코스피에서 매도 물량들을 또 많이 토해냈습니다. 금융투자 매도 물량도 많았습니다만은 특히나 최근 들어서 투신권에서 상당히 강한 매도 물량들이 빠져나오고 있다고, 기관들은 이러나 저러나 지금 물량을 팔기에 바쁘다라는 겁니다. 우선은 좀 팔겠다라는 기관들의 움직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예 좀 더 가격적 매력으로 내려오거나 아니면 한 단계 올려 놓아 버려야 그때서 기관들이 들어올 수가 있겠고요.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팽팽히 매수와 매도가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언제까지 힘을 낼 수가 있는 상황들이 아닐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기관들의 매도 물량들을 과연 외국인들 받아주지 않는다 그러면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약해질 수 있습니다만은 들어 올렸던 것이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뭐 쉽사리 묻어진다라고 생각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지금은 그냥 따박따박 간다라는 걸로 우리가 그냥 정의를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18일 날 뉴욕 증시 부동산 지표 부진에도 M&A 호재와 은행주 강세 소폭 상승세로 마감을 했었던 상황이었고요. 특히나 소프트뱅크의 영국 반도체 설계업체 ARM입니다. 프로세스 칩인데요. 사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95% 이상의 설계를 담당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데 소프트뱅크는 일본 증시에서 급락을 했었습니다. 당연한 거겠죠. 승자의 저주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는 이렇게 인수하는 만큼 앞으로 부채에 대한 부담감, 신용 등급에 대한 우려들이 나타났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분명한 건 신의 한 수입니다. 앞으로 시장 생각할 때에 지금 무리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손정희 회장 이야기했던 것처럼 10년 후로 바라봤을 때는 정말 이거는 어마어마한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이처럼 사물인터넷이라는 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필수적인 요건으로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었는데 이렇게 통 크게 인수를 결정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앞으로의 시장에 대한
뭐 트렌드가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프로세스 칩하고 뭐 비메모리 반도체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같은 맥락을 우리가 좀 생각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가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요, 지금 상당히 많이 뒤처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우리 앞서가지 못하고서는 반도체 강국을 이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소프트뱅크의 ARM 인수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당히 시장에 큰 변화를 주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이 이제 전체적인 이런 업종에 퍼지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프로그램에서는 비차익에서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만은 외국인들 어제 2200억의 매수가 들어왔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기관들 쪽에서 1500억의 매도가 빠져나갔는데 특히나 투신에서 800억의 매도가 나갔던 상황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 매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이 지속적인 매도가 나가고 있다는 점을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제가 심리적인 저항대 라인에 부딪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투심은요 지금 절대 약한 게 아닙니다. 투심은 상당히 견조한데 심리적인 저항대에 부딪혀 있는 상황들이다. 그래서 올해 고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요, 이 자리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모멘텀이 필요한데 이런 모멘텀에 좀 고갈이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제한적인 모습들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큰 변동을 통해 가지고 아래로 부분을 생각하기보다는 자리를 조금씩 지켜가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은 바로 이제 전고점 부분까지 가서 시가가 떴다가 차익 물량들이 내려 나오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나름 괜찮은 모습입니다. 이게 자,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좀 달랐던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특히나 환매 물량이 많다 그랬었습니다. 2000포인트 위에 올라왔을 때에 또 개인 투자자가 느끼는 이런 환매 물량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자금들은 좀 기관 투자자들 입장으로 봤을 때도 원치 않는 물량들 빠져나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뒤에 이 위치에 올라가고 나면 그때는 또 들어오겠죠. 또 원치 않는 물량일 수 있는데 왜 지금 환매 물량들이 나올 수밖에 없느냐? 글로벌에 대한 불확실성,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미국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들,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아직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 드렸었죠. 개인들이 생각지도 못할 때 지수는 다 올라온다고요. 생각지도 못할 때 다 올라왔습니다. 이제 개인들이 앞으로 올라갈 것이다 생각하고 또 물량도 들어오기 시작할 때는요, 오히려 지수는 약해질 때인데 우리가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요, 최근 뭐 일주일 한 열흘간 정도 순매수 들어온 거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들어와 있는 물량들이요, 얼추 잡아가지고 뭐 1조 원 이상의 지금 물량들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물량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외국 1,500억 이상 삼성전자에 들어왔습니다. 왜 삼성전자만 지금 쓸어 담고 있습니까? 삼성전자만 한 게 없다라는 겁니다. 거기다 이제 실적 발표까지 나오면서 좀 더 신뢰성을 부여를 했다라는 것을 좀 플러스 요인으로 볼 수 있겠고요. 거기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그룹주들이 전체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 삼성에 쏠려 있는 지금 국내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에만 들어가 있다. 외국인들이 삼성가에만 놀러를 갔다라는 거. 그런데 반대로 어제 현대차 같은 경우 보십시오. 최근 들어가지고 지속적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이런 현대차에 외국인들 또 매도 물량들이 빠져나오고 있고, 이 물량을 개인들이 바치고 있는 상황, 상당히 안 좋은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겠고요. 그리고 엊그제 장 끝나고 실적 발표 나왔던 두산인프라코 호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 200억의 매도가 나갔고, 그 물량을 개인들이 고스란히 200억의 매수 물량으로 받았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지금은요, 대형주들, 수출주들 많이 떨어졌다, 괜찮을 것 같다 해서 들어가는 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같은 값이면 대형주, 그 다음 중용주, 소형주 뭐 이렇게 순서대로 움직이고, 같은 값이면 대형주가 먼저 움직일 것이라 그랬는데 제가 아니다라는 말을 다시 드렸습니다. 트렌드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왜냐는데 이거 확실히 알고 가셔야 돼요. 이제는요, 같은 값이면 대형주 아닙니다. 그냥 같은 값이면 무조건 그냥 실적입니다. 아시겠죠? 기저효과로 가는 건 이제 의미 없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대형주 기저효과, 지난해에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 조금만 좋아지면은 전년 대비해서 몇 퍼센트 늘어났다, 이거 이제 필요 없어요. 전년 대비해서 몇 퍼센트 늘어났다, 의미 없습니다. 이 기업이 얼마만큼 성장하느냐, 즉
우량주, 가치주라는 것이 아니라요. 성장주에 다시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추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시면은 연기금 보다가는 투시, 금융투자에서 많은 매도 물량들이 빠져나왔습니다. 초반 하락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랬죠. 뒤에 가면서 물량들이 더 이상 빠져나오는 모습을 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뒤로 가면서 좀 지켜주고 있다라는 점은 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그러니 뭐든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투심은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단지 뜨니까 못 가고 부딪혀 내려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 초반에 뜨면은 못 가고 내려오는 거. 하지만 추가적으로 급락은 나오지 않는다라는 점. 자, LG 디스플레이 패널 가격 상승, 중화권 생산 지연을 반사의 기대감으로 최근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CJ CGV는 실적 때문에 떨어지다가 오늘 올라왔습니다. 어제 올라왔죠. 왜?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자, CJ엘러비전 참 어떡합니까? 공정위 CJ엘러비전 지분 53.9% 매각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지속적인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 이재현 회장이 만약 8.15 특사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어려운 숙제일 것 같습니다. 두산인프라코 대규모 구조조정 및 중국 엔진사업부 실적 개선이 되었습니다만은 오히려 하락을 했었고요. 신우입니다. 과거 SWH 2,305억 원입니다. 마스크팩 공급 계약인데 사상 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스크팩 끄려면 잘 아는 기업 있죠. 산성 LNS. 과거의 산성 LNS였습니다. 마스크팩을 통해 가지고 중국 시장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급등을 했었습니다만 결국은 빠그러졌던 게 뭐였어요? 실적 때문에 빠그러진 거였습니다. 네, 이런 부분을 좀 주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영화관 이야기 나와서 그러는데 자, 뉴 같은 경우에 제가 얼마 전부터 몇 주 전부터 한 달 전 뭐 길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거는 잡아가라 그랬습니다. 맞죠? 잡아가면 된다. 왜? 내려올 만큼 내려왔고 더 이상 내려올 자리 없다. 그리고 뭐 여름에 부산행도 있고 가을에도 있고 겨울에 있는데 그것은 그 결과에 대한 것보다 기대감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강세로 시작하겠죠. 오늘 뭐 특징적인 종목이 될 것 같아요. 부산행 오늘 개봉이죠. 지난주에는 유료 시사회에도 사람 상당히 많이 몰렸다 하는데 오늘 개봉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또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네, 뉴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네,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매매는 네, 이렇게 들어가 줘야 네, 되는 상황이고요. 자, 코스닥을 보시면 역시나 지금 좀 음봉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말은 시가 떴다가 그 가격 치고 가지 못하고 좀 주춤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던 상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요 한 단계 레벨업 했고 자리를 잡아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는 그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나름 좀 견조한 모습들은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수급에서 외국인 기관들 좀 매도가 나갔던 상황들이었고요. 기관들도 꾸준하게 계속 나가기보다는 조금 조정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로에 지난주에 견조한 모습 보이더니 어제도 로에 네,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소프트뱅크 ARM 인수로 사물인터넷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었습니다. 코콤이고 그리고 링네트, S넷 등 해가지고 네, 관련주들이 어제 급등을 했었고요. 반대로 어제 AR 관련주들, 증강현실 관련주들은 좀 물량들이 나오는 상황들이었습니다. 좀 차익 물량들 빠져나오고 좀 주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장 끝나고 IM의 최근 급등에 대한 조회 공시에 답변해서 특이사항은 없다 하지만 프로젝트 관련해 가지고 이제 대기업과 개발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에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오늘 시간의 물량에서 120만 주 들어와가지고 초반에 급등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합니다만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M게임 제가 단기 공략을 제 혼자 공략을 하면 말씀드렸었죠. 어중간하게 지금 공략을 하다가는요 댐통 당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잡아놓으라 했던 종목 요것만 잡아놓으시면 되겠고요. 오늘 또 한 종목 나갈 겁니다. 요거 종목 하나 나갈 거니까요 일단 나가는 것 이것만 매수해놓고 그냥 기다리시면 될 거예요. 자, 어제 투자자 동향을 보시면은 개인들이 매수가 들어왔고요. 초반에 상승 출발했습니다만은 초반에 역시나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매도 물량들이 좀 나오는 모습들이었고요. 특별한 방향성 없이 흘러가는 상황이었습니다만은 막판에 회복시켜줬다라는 것이 좀 긍정적으로 네,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징주로는 링네트 말씀드렸고요. 엔텔스 미국 정부 주도 5G 이동통신 개발 추진단 참여의 강세 옴니시스템입니다.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몽골하고 관련해서 이야기다. 이러면 소프트뱅크 신재생 개발 협력했다는 소식에 장중 강세를 보였습니다만은 네, 끝까지 가지는 못했습니다. 경남제약 레모나 중국 기대감이었고 XANC 홈시큐리티 업체 ODC 인수로 사물인터 사업 진출이다라는 소식에 어제 초반 강세를 보였다가 상승폭은 좀 반납은 네, 했습니다.
자, 어제 미국 증시는요, 다우지수는 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만, 나스닥 전날 상승했던 탓에, 어제는 좀 피로감에 또 하락을 하는 모습들이었고요. 이제 종목도 실적 발표에 따라서 엇갈린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시장에서는요, 뭐 지표의 영향도 많이 받아주고 있습니다만 좀 공백기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제유가 기대할 거 없다라는 거. 자, 오늘의 시장 포인트입니다. 삼성전자를 편식하는 외국인입니다. 삼성전자만 들어옵니다. 들어올 이유 그거밖에 없겠죠. 그래도 삼성전자밖에 없다. 다른 것들 괜찮다 그러면 삼성전자에서 나가고 다른 거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외국인들은 삼성전자에만 쏠려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수 상승은 따라가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지수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어때 분위기가? 많이 올라가는 것 같지도 않고 좀 지지부진한 것처럼 느껴져요. 지겨운 것처럼. 그렇습니다. 이제 지수가요, 갔던 만큼 시장에 전해지는 분위기는요, 그닥 뭐 좋지는 않습니다. 이게 항상 시장에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우린 지수 올라간다 싶어가지고 급한 마음으로 접근하죠.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거. 삼성에 따라 움직이는 부품주입니다. 자, 최근 들어가지고 삼성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난 뒤에 반도체 후발주자들 그리고 스마트폰 관련주들 다시 지금 올라옵니다. 이게 지금 시장의 포인트예요. 회원님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반도체 후발주자들 올라가고 스마트폰 관련주 해가지고 다시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지금 트렌드가 이쪽으로 또 쏠려가고 있는데요. 또 요것도 준비해가지고 제가 아침에 종목을 준비해놨습니다. 네, 추천드리는 거 요거는 스윙으로 잡아가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이미 단타로 나갈 종목 하나, 스윙으로 나갈 종목 하나 선정 다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갈 것이냐, 잡고 기다릴 것이냐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물인터넷이나 증강현실 그리고 또 삼성 스마트폰 관련 또 반도체 관련해서 이런 종목을 따라서 들어갈 거냐, 아니면은 올라가지 않는 것 밑에 지지부진한 것 같지만 거기서 잡아서 기다릴 것이냐, 그 이제 본인 판단에 걸려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새로운 건 없습니다. 시장은 있던 것 그대로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아침 시황 방송 살펴봤습니다.